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죠. 이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오늘 재판을 했는데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최고형이죠. 항명 이것은 이제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처하면서 법정 최고형을 군 검찰이 구형을 했었지만 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은 무죄다 오늘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박 대령은 지난 2022년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를 했고 이종섭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했습니다. 그런 후에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대령이 가지고 온 문건에 대해서는 결재 다 했고 그래서 당연히 경찰로 이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계환 사령관을 통해서 또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이것을 박 대령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박 대령은 이 문건을 그때 당시에 경북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항명을 했다. 그리고 상관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그 과정에 윤석열의 대노가 있었다. 뭐 경노했다. 윤석열이가. 그랬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임성근이도 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당시에 항변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부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 또 개별적으로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함께 첨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줄기차게 밝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해왔었죠. 그런 것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경로사건 이렇게 봐야 하죠. 윤석열이가 경로를 하면서부터 군대의 이 뭐 사령관이라든가 사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군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가 그리고 군인들이 윤석열의 말에만 따르는 자들이었는가 군 지휘부가요 하는 것들이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그 맹종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맞냐 틀리냐도 따지지도 않고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윤석열이가 경노하면 그냥 그 앞에서 발발 기던 장관의 모습 그리고 사령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판부가 이제 바로잡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제 물론 1심입니다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박정훈 대령은 무죄가 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 정말 자기 업무에 충실했던 한 그 강직한 대령 수사단장을 희생양 삼았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정권의 무도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사건이죠.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강직한 군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나쁜 사람으로 항명한 군인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봤던 것이고 군 검찰도 그렇게 구형을 했었죠. 법정 최고형 3년을 구형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재판부가 바로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 검찰은 이제 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군 검찰은 군 검찰대로 이제 자기 역할을 했다 치고 그냥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임성근 그리고 윤석열이를 처벌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죠. 가장 바르고 무고한 군인을 조작해서 어떻게든 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 무도한 자들을 모두 다 잡아들여서 이들을 감옥으로 다 집어넣어야 한다. 오늘 사건은 그런 점에서 오늘 재판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이 사건에서만 봐도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이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만 봐도 윤석열이가 얼마나 무도한 자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를 조속하게 체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그제 받았습니다. 다시. 그러나 재집행은 오늘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와중에 대통령 관저 한남동은 훨씬 더 경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도 지금 시도를 하지 않고 있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지금 3일째 뭉개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시한이 다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만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준비를 할 겁니까?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지난 3일에 5시간 만에 퇴각하면서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과의 공조 그리고 경찰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는 경찰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경찰을 이전에 경찰이 체포하겠다. 경호처장이라든가 이런 자들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형사기동대 이런 조직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특공대도 투입을 해야 되겠죠. 형사기동대가 뭡니까? 뭐 연쇄살인법이라든가 조직폭력배 이런 자들을 체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이제 형기대, 형사기동대를 반드시 투입을 해서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자들을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체포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얼개는 잡혔겠죠. 뭐 거기는 놀고 있겠습니까? 거기도 일을 할 겁니다. 그러지만 곧바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호처가 보안을 강화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호처는 1차 체포 시도 당시에 그 이후 뭐 철조망을 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저 입구도 이제 그 전에는 차량 한 뭐 서너 대 정도로 막았었지만 지금은 6, 7대 정도가 그 입구를 막고 있고 후문 역시 봉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 요원들은 지금 소총을 메고 다닌다 그래요. 총을 메고 관내 영내를 순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막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뭐 공수처와 경찰이 드론을 띄우고 할 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무력화하는 그런 장비들도 경호처 내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 차량들도 경내에 배치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무력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공수처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 숙의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그 정도의 무력 충돌이 없겠습니까? 무력 충돌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 경찰력은 경호처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밧줄을 걸어서 끌어내면 되는 것이고 철조망 그거 새 철조망이라고 하지만 그 자를 수 있는 장비가 없겠습니까? 경찰에 그런 것들은 잘라내면 되는 것이죠. 경호처는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경찰은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경찰력은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해 전술로라도 밀어붙여서 윤석열이를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공수처는 미적거리고 있다. 공수처는 지금 그 날씨도 지금 변수로 좀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 우려가 있죠. 앞에는 또 얼음이 다 얼어 있을 수도 있고 눈도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역시 경찰이라든가 군을 동원해서 앞에 다 처리를 하고 경찰력이 진입을 하면 될 텐데 공수처가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차 때 체포에 실패하면서 체포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내란에 찬성하는 자들의 준동이 만만치 않은 점. 그래서 이들과의 물리력, 충돌을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들도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공수처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저 인근에 모여든 내란에 찬성하는 자들, 이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내의 작전도 중요하지만 밖에 이 안전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역시 경찰에 맡겨서 제거를 하면 된다. 공수처는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점을 놓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는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관련 상황, 주변 상황도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결단,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호처는 이번에도 막아낼 것이고 또 내란에 찬성하는 자들 역시 경찰력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인간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이전에 44명, 45명 정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가서 체포를 저지하겠다라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체포할 때도 아니었죠. 그럼 쇼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그들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안 나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쇼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이한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그러면은 2차 체포 당시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한 번이면 족하지. 그걸 그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 가서 두 번씩이나 나가서 그 추위에 떨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매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모습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면 하고 싶지 않아도 결국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2박 3일, 3박 4일 끝없이 대치하면서 경호처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전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 모두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작전을 하는 경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치고 빠지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경찰력은 숫자가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면서 저 안에 들어있는 한 500명 정도의 경호처 직원들이 지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찰은 난방시설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교대하면서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있다가 또 다시 나가고 또 교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화장실 이런 것까지도 다 갖춰야 될 겁니다. 밥차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 2박 3일, 3박 4일 끝없이 대치하면서 요새화되고 있는 저 대통령 관저, 한남동 관저 저기를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를 반드시 체포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지금 법꾸라지 같은 행동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어떻게 잘못됐고 저 법이 어떻게 잘못됐고 이 적용이 나한테 잘못돼 있고 어디에서 영장 발부했으니까 못 하고 체포영장 필요 없고 나는 바로 구속시켜주라. 나는 구속심사는 받겠다. 이런 지금 법꾸라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일단 체포가 돼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가 되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별건입니다. 따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처벌을 하는 곳이
아니다. 징계를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란 행위를 했으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라고 파면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고, 지금 공수처가 인신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를 체포해서 형사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더 이상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